어느 가을 바람이 쓸쓸히 불어오는 시골 마을의 낡은 집. 그곳에는 할머니, 아들 내외, 그리고 5살짜리 손자 민준이가 함께 살았다. 며느리 수연은 결혼한 지 15년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하루를 준비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 이 밥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다시 해. 가 가슴을 찌를 때마다 수연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무심한 태도, 오늘도 늦을 테니 알아서 해. 는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내가 없어도 될까? 라는 두려움과 서글픔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러나 손자 민준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치마를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속삭일 때 수연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 작은 위로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마음속 피로는 점점 깊어져 갔다. 부엌에서 매일 입던 낡은 앞치마는 그녀의 삶을 상징하듯 기름때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민준이가 그려준 어설픈 꽃 그림이 소중히 들어있었다. 수연은 가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도 될까?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문은 이제 고통스러운 한숨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아침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라는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남겨둔 건 부엌에 걸린 낡은 앞치마뿐. 그 앞치마는 결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수많은 추억이 스며든 채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며느리가 없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인연이 어디로 튀었어? 집 나간 년, 당장 찾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으로는 당황과 불안이 스며들었다. 남편도 설마 왜? 하며 당황스러운 충격을 받았지만 곧 혼자서도 잘 살겠지라고 중얼거리며 억지로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준이는 엄마 어디 갔어?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어린 울음소리는 순수한 상실감으로 가득 차 집안을 메웠다. 집안은 갑자기 텅 비어 보였다. 수연은 버스를 타고 멀리 도시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볼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연이 없는 집은 순식간에 황폐해졌다. 민준이는 아침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엄마 없이 싫어. 그의 작은 눈에는 절망과 외로움이 가득 차 가슴을 찢는 듯 했다. 할머니가 서툰 손으로 밥을 지었지만 쌀은 타고 국은 엎어지기만 했다. 아이고, 이 손이 왜 이 모양이야? 수연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과 후회로 떨렸다. 매일 잔소리만 했던 자신이 미워지며 눈물이 고였다. 남편은 출근길에 세탁되지 않은 옷을 입고 집안은 먼지와 혼란이 쌓여갔다.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커져만 갔다. 왜 그녀의 고마움을 몰랐을까? 라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준이는 앞치마를 안고 울며 엄마 냄새나. 엄마 돌아와라고 속삭였다. 그 냄새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그의 작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밤 시어머니는 홀로 부엌에 앉아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수연아, 내가 없을 줄이야. 매일 잔소리만 했지. 내 고마움을 몰랐구나. 이 집이 내 덕에 버티고 있었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가슴은 이제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남편도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느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다음 날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수연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을 헤매고 친정에 전화를 걸고 심지어 남편은 여보 미안해. 당신 없인 안 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매일 창가에 앉아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중얼거렸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희망과 애절함이 스며들어 가족들의 가슴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도망쳤어.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애가 없으니 집이 아니야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반짝였다. 수연은 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 가족을 떠올렸다. 그들도 이제 알겠지. 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에는 자유의 기쁨과 가족에 대한 미련이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의 간절한 연락이 쌓여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아, 돌아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깊은 사죄와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연의 가슴이 아팠다. 낡은 앞치마를 떠올리며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다. 돌아갈까? 그들이 정말 변했을까?
라는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내밀었다. 수연아, 이 앞치마. 내가 없으니 이 집이 텅 빈 껍데기 같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의 심장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진심 어린 사죄로 가득 찼다. 수연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이 집이 아니야. 사랑해.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포옹은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 하며 달려와 앞치마를 함께 안았다. 그의 작은 팔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렸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 떠나야만 보이는 진심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다. 시어머니는 잔소리 대신 고마워를, 남편은 무관심 대신 관심을 보였다. 그 말들은 따뜻한 감사의 감정으로 빛났다. 낡은 앞치마는 이제 벽에 걸려 가족의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 내가 있어야 우리는 완전해. 수연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